아베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이 상당히 깊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된 정치인만 112명에 달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여름 연합 캠프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캠프를 통해 침체됐던 다음 세대 사역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한국교회 쇄신과 부흥을 위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모인 전국 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생연합이 오는 22일 연합기관으로 공식 출범합니다. 대전 이단 상담소장 양형주 목사가 신천지의 돌발 질문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을 발간해 주목됩니다. 기독교 통일 NGO 평화한국이 한국기독교통일선교회와 함께 복음 통일의 방향성을 그려보는 목회자 아카데미를 이달 말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건을 계기로 통일교의 포교 형태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이 최근 통일교의 도움을 받았다며 관계를 인정한 가운데 일본 정치권 깊숙이 파고든 정황이 나와 이단과 정치권의 유착 문제가 국내외 정계에 큰 파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현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총격범은 모친이 통일교에 빠져 헌금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등 큰 피해를 봤다면서 통일교 행사에 아베 전 총리가 축사한 모습으로 밀어 관계가 있다고 보고 총을 겨눴다고 진술했습니다. 총격범의 이 진술로 통일교가 일본 정치권과 상당한 유착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통일교가 1980년대 이후 도장이나 단지를 거액에 파는 영감상법으로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정계와의 유착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통일교가 헌금 등으로 확보한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치권과 결탁하는 방식의 포교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통일교 측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統一教会の皆さんは何人かは存じ上げています。お付き合いもありましたし、選挙の際もお手伝いをいただいたりしております。 일본 정치권은 기시 방위상의 발언으로 통일교와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통일교와 연관이 있는 국회의원이 1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수가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정치인이 다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보도에 포함됐습니다. 일본 사회의 파장이 커지면서 기시다 총리까지 진화에 나섰습니다. 社会的に問題になっている団体との関係については政治家の立場からそれぞれ丁寧に説明をしていくこと. 일본 통일교 피해자 소송을 전담해온 와타나베 히로시 변호사는 통일교는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정치인들과 결탁해왔다며 한국도 정치와 이단 집단의 결탁, 유착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 얼마든지 이단과 정치권이 상당한 유착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름철 연합 캠프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기도원에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다음 세대들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으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뜨거웠던 캠프 현장에 정성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집회장은 10대들의 뜨거운 찬양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코로나로 대면 캠프가 열리지 못했던 지난 2년의 아쉬움을 만회하기라도 하듯 반가운 모습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단체들은 연합 캠프를 속속 재개하고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청소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캠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 주제를 회복하라로 정하게 됐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회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었고 나의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이번 연합 캠프가 기존의 캠프들과 다른 점은
일회성 자원봉사자들이 아닌 특별한 교육훈련을 받은 스태프들이 캠프를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스태프들은 하기오스 선교회의 성경에 기초한 훈련과 캠퍼스 미디어 사역 등을 통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가로 양성됐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줄을 이루는 만큼 익숙한 찬양과 춤, 게임 등을 통해 캠프에 적응하도록 일정이 짜여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대면 세미나와 온라인 캠프로 다음 세대 사역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비대면과 온라인으로는 채울 수 없는 교재의 아쉬움이 가장 큰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캠프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학창시절 각자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나누며 청소년 공동체가 회복되길 기대했습니다. 오늘 한 3년 만에 오랜만에 캠프에 참석해서 너무 좋고 학교 생활도 많이 힘들고 조리사를 위한 꿈도 이루기 위해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오늘 이 캠프를 통해 회복하고 충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 집회 같은 게 가장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중간중간에 레크레이션이나 밖에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정말 전체적으로 다 기대가 이제 다양한 교회에서 친구들이 많이 왔고 같이 하나님을 다 같이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들이 될 수 있는 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름철 청소년 연합 캠프가 한국교회의 희망을 회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전국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생연합 KATS가 오는 22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연합기관으로 공식 출범합니다. 교단과 교파를 추월해 한국교회 쇄신과 부흥을 위해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KATS는 자성, 섬김, 상호 존중이란 가치를 추구하며 2019년부터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감리교 신학대, 성결대, 장로회 신학대, 총신대, 침례신학대, 한세대 등 국내 18개 신학대학교 총학생회와 원후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출범식에는 해당 신학대의 총회장을 비롯해 각 신학대 총장, 기독교계 연합기관 대표, 전현직 총학생회장단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전선호회 2단 상담소장 양형주 목사가 신천지 돌발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책을 지난달 말 발간했습니다. 책은 신천지가 주로 던지는 69가지의 질문을 챕터별로 정리해 당혹스러운 질문에도 실제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양 목사는 신천지의 돌발스러운 질문들은 독소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하다고 생각했다며 집필 계기를 밝혔습니다. 한편 양 목사는 그동안 신천지 백신과 신천지 대응 종합 매뉴얼 2.0 등 신천지에 대응하는 알맞은 방법들을 책을 통해 제시해 왔습니다. 기독교 통일 NGO 평화한국이 한국기독교통일선교회와 함께 제3회 한국교회 목회자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총 10차례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29일부터 매주 월요일 온오프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통일 아카데미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성도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교육입니다. 강사진으로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오준 전 유엔 대사 등이 나서 복음 통일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식물 세밀화를 뜻하는 보테니컬 아트 전시회가 3일부터 내달 4일까지 서울 마포구 소금길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후원하고 평화나루 도서관이 주관하는 전시회는 보테니컬 아트 교육협회 대표 제니 리와 그녀가 화실에서 양성한 작가들이 그린 그림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전시회 주제는 창조 세계의 신비, 하나님의 창으로 하나님의 창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하나님이 내려다보는 곳이란 뜻을 품고 있는 계곡을 가리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인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향유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석 달여 만에 최다치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1만 1,789명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 명을 넘은 건 이번 재유행 이후 처음으로 105일 만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2일 중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이 일선 경찰과 정치권의 반발을 뚫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지 37일 만 지난 1991년 내무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입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포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로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게 됩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 외교조정관이 제10차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 일반 토의에 참석해 북한은 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함 조정관은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올해에만 31차례라는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북한에 대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NPT 체제 자체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훨씬 넘어서며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74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급증했습니다. 이는 1998년 11월 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가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공업제품은 가공식품이 8.2%, 석유류가 35.1% 올랐고 농축수산물은 7.1% 오르며 물가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오는 4일 제1차 규제 심판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왔습니다. 규제심판부는 권위자와 이해관계자,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V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군이 9.11 테러의 주범인 국제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괴 아이만 알자와 히리를 제거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주도한 공습 당시 알자와 히리는 탈레반의 고위 지도자인 시라주딘 하카니의 보좌관이 소유한 집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자와 히리는 알카에다 형성에 누구보다 깊이 관여한 인물로 1998년부터 빌라덴의 2인자로 지내다 빌라덴 사망 후 후계자를 맡았습니다. 그는 빌라덴과 함께 2001년 미 뉴욕 무역센터와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빌딩을 향한 9.11 테러를 저지른 테러리스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전쟁의 승자는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전쟁은 절대 시작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0차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NPT 조약국으로서 조약국의 정신과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미국과의 핵무기 감축 협정 역시 완전히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간 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육로와 하천을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유럽이 계속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각 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은 선박의 첫 번째 출항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고 엘리제궁이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울러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군 지원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본의 최저임금이 2년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2일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송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현재 전국 가중평균 기준 시간당 930엔, 약 9,202원인 최저임금을 961엔, 우리 돈 9,508원으로 3.3% 인상하는 목표를 전날 마련했습니다. 목표대로 오른다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대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최근 4년간 바다 거북알이 모두 암컷으로 부화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바다 거북과 악어는 알이 부화할 때의 온도에 따라 성별이 결정됩니다. 거북의 알이 섭씨 27.7도 이하에서 부화하면 수컷, 섭씨 31도 이상에서 부화하면 암컷이 됩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동물원에 있는 거북병원 의사는 거북의 유전적 다양성이 사라져 앞으로 몇 년 뒤면 거북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도 흐린 하늘 속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폭염도 지속됩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체감더위는 더하겠습니다. 낮에 치솟은 기온이 밤사이에도 식지 못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4도, 대전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2도, 부산 31도, 제주도는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피습 사건은 정치권이 반사회적 이단과 결탁해 비극을 초래한 대표적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정치와 사이비 종교의 유착을 경계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종교와 정치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